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5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보합 내지 조금 약한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려왔던 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숫자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CMO, CDMO 관련된 기업들을 미리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CDMO 관련된 잠재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이런 CMO나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런 생물보안법의 취지 자체가 중국의 우시바이오 같은 기업들에 대한 견제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관련된 부분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이제 CMO하고 CDMO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을 보듯이 조금 구분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제약을 또 생산을 해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그런 생산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마케팅 및 영업 단계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CMO라는 것은 임상시험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약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갈 때 그 생산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CMO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CDM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임상시험 단계와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루어졌던 결과물을 이제 생산까지 담당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CMO와 CDMO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CMO 같은 경우에는 생산만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처를 바꾸기가 좀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 거래처에 CMO를 맡겼다가 A 거래처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또 B 거래처로 바꿔가지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제 CDM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생산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래처에 대한 부분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시바이오라는 CDMO 기업과 관계적인 부분을 맺고 있었는데, 이 기업과에 대한 관계가 끝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와에 대한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그냥 생산뿐만이 아니라 위탁개발 생산이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장기 고객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중장기적 성격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지금 시장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CDMO, CMO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가를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국내 제약사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생산에 대한 능력만을 본다면 세계 최대 규모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30년도가 되면 214만 정도에 대한 큰 규모가 이루어지는 전 세계 최대 규모에 대한 CMO와 CDMO에 대한 시장이 펼쳐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제약 기업들에 대한 CMO,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항상 글로벌 트렌드를 좀 타게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는 임상 3상을 누가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바뀌었던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가 들어갔을 때는 백신과 치료제를 누가 더 빨리 만드는지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이전이라는 또 트렌드가 존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2026년도가 된다면 이런 이제 숫자로서 증명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CMO나 CDMO는 실적이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우선은 이제 가장 뛰어난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생산 능력만을 본다면 세계 최대 규모에 대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와에 대한 분할 이후로 주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이고요. 현재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CDMO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로 CMO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을 해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바이넥스다. 과거에는 또 보면 백신의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또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바이넥스입니다. 자,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도 올리고핵산이라든지 또는 mRNA의 주 원료가 되는 부분을 이제 위탁 생산 개발을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T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합성의약품에 대한 융합을 지금 응용 서비스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CMO 관련된 위탁 생산 시설을 크게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적인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바이오시밀러만을 많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위탁 생산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 저는 오늘 이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만을 본다면 현재 글로벌 1위에 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캐파가 다 증설됐을 때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 생산되는 것만 본다면 세계 4위권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위탁 생산 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사업까지 상당한 확장력을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6년도에도 상당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193만 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16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식 원리 교육 ARS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시간 내셔가지고 좀 더 주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노하우를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13일 날 있었던 여의도의 강연회는 성황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21일 날은 저희가 부산으로 찾아갑니다. 부산일보 강당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1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실 분들은 1시에 꼭 오셔가지고 저하고 만나시고 주식에 대한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고 2026년도 투자 전략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